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해법 중에 변수 분리법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separable variable을 가지는 변수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미분에 대한 오른쪽에 나타나는 항들이 x와 y의 어떤 곱으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는 x대로 y는 y대로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항에는 y에 대한 항으로 정리하고 오른쪽에는 x에 대한 항으로 정리해서 각각 적분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해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해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예제가 있을 때 이제 x하고 y가 곱한 형태가 돼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식을 풀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해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0이고 물론 이제 그 전의 시간에 대해서 모두 0의 값을 가진다 했을 때 이제 나머지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a보다 더 큰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해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직접 이제 우리가 ODE를 써서 푸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은 0일 때 0, 그래서 0초에서부터 0을 초기 조건을 주고, 자, myDIFF에서 이제 myDIFF에 미분 방정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myDIFF를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y는 x 곱하기 y의 2분의 1. 자,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여기 조건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하면 자, x가 0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가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는, 자, 이런 조건의 미분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호출을 하고 요 미분 방정식 ODE23 푸는 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값이 흘러갈 때 요거를 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0을 기점으로 0에서 10초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에서 마이너스 2로 가는 걸 별도로 해서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이제 풀면은 ODE23을 앞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서 값을 주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풀면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일 때 지금 0 이렇게 넣으면 이제 0이 계속 나와 버리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0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를 구해서 16분의 x 4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0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y 콜 0일 때 해서 특이해가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일 때 1이라는 1일 때 1이라는 초기 조건을 주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1일 때 1초일 때 실제로는 이제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이라는 값을 만약에 초기 조건을 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값이 너무 크니까 2초 정도 해서 값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D23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어떤 특정 시간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잘 설정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손으로 푸는 방법은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분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T 이것을 이제 있는 함수 그대로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로 표현된 것은 E의 마이너스 X 제곱같이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은 적분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문제 있는 그대로 적분으로 표현해서 해를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가진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선형 이퀘이션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미분 방식 어떻게 푸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y 미분과 그 다음에 y의 변수가 선형 결합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있는 식이 종속 변수가 없는 식이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때 이 gx가 0이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homogeneous equation, 그리고 이 gx가 있을 때를 non-homogeneous equa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입력이 가해지는 형태가 non-homogeneous equation, 초기 조건만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을 우리는 homogeneous equation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이와 같은 y의 x에 대한 어떤 함수 px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 fx가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homogeneous equation yc와 그 다음 particular solution yp의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이게 해가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homogeneous equation 먼저 해를 구해보면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yc는 c의 y1, 즉 y1이란 것은 p를 적분해서 exponential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넣으면 여기에 equal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을 해를 구할 수 있고, 자, non-homogeneous equation은 우리가 어떤 상수가 아니라 u의 x라는 식으로 y1에서 u의 x가 포함된 이런 형태로 구해놓고 해를 구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미분 방정식에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푸니까 이제 x의 적분항의 부호가 이제 바뀐 형태에서 fx를 곱한, 자, 거기다가 여기 있는 y1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이제 일반적인 해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은 적분인자라는 것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적분인자라는 것은 양변에 이 적분인자를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곱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 항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의 적분인자를 포함하는 식과 그 다음에 종속변수 y가 미분한 식이 왼쪽 항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적분인자를 곱한 거에다가 fx를 곱한,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두 개의 항을 가진 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항은 이제 있는 항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초기 조건, 자, y0 항이 나오죠. y0. 그 다음에 이건 적분항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2의 적분항 곱하기 y 해서 마이너스 y0. 그래서 이제 양변에 2의 마이너스 p 적분을 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해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C가 포함된 것은 homogeneous equation, 원래 있는 시스템의 P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 만약에 P가 1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적분해서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X에 대해서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2의 X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px가 원래 미분 방정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되겠고, 이 fx가 미분 방정식의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이 곱해져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앞에서 이제 적분을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원래 시스템이 가지는 y1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는 ux 형태가 이와 같이 이제 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 yx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런 yx가 어떻게 바뀌는가? 자, yc와 yp로 나타나는데, 이 yc는 원래 있던 초기 조건, y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자동차에 원래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 성분이 y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을 가해주면 fx만큼 힘을 주겠죠. 자, 힘을 주는 성분에 의해서 y가 바뀌는, 그래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과 입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 자, 두 가지의 합으로 y가 결정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일개선형 미분 방정식 여러분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변수 분리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 이 fx가 있기 때문에 못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분리로 못 푸는 것은 적분인자를 양쪽에 곱해준다는 겁니다. 적분인자는 이 중간에 있는 식을 적분해서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인자를 곱한 다음에 왼쪽 항을 적분인자와 종속변수 y의 곱으로 표현하면, 요 미분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위에 있는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양변을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양변에 또 이에 적분인자의 역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y의 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예고, 실제로 이제 간단한 예로 상수로 나타난 해를 풀어보면, 자, 적분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3이니까 2에 마이너스 3을 적분합니다. dx에 대해서.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적분인자가 되겠습니다. 적분인자를 양변에 이렇게 2에 마이너스 3x, 2에 마이너스 3x 곱하고 나면 요거는 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x와 y, 그 다음에 오른쪽 항은 이제 곱한 항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적분 상수가 나오고, 자, 이 다음에 요 역수, 적분인자 역수를 곱하게 되면 y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번 직접 이것도 풀어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자,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이제 미분항은 0이 되겠죠. 0이 되고 y는 2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이제 안정하다면 2로 가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이 값이 원래 가지는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서 얘는 발산합니다. 이게 플러스 3이었다 그러면 2로 수렴하겠지만, 지금은 이 성분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초기 조건 0일 때 0이라는 조건을 두고 이제 마이너스 부분을 0에서 마이너스 2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자, 이때 미분 방정식의 식은 우리가 요걸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죠. 주석 처리하고, 자, 앞에 주어진 식을 6 더하기 3y 됐습니다. 여기 미분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풀었던 이제 그런 식이, 자,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있다가 y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 3이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지면 식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대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2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있는 초기 조건에서부터 한쪽으로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2로 이렇게 수렴하게 보이죠. 시간을 더 늘려서 10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초까지 해보면 요 1초까지는 증가하는 이런 걸 보이다가 나중에 결국 2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1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의 마이너스 알파 x 이런 형태의 근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이제 그런 여기에 px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값을 가지죠. 이 상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x에 대한 함수다 그러면 적분을 해서 그 적분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게 바로 적분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제 변수 분리법, 두 번째는 적분 인자를 이용하는 방법. 자, 미분 방정식 1개 미방을 푸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변수 분리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적분 인자를 이용하는 방법. 자, 여기까지는 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인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적분 인자를 쓰면 적분 상수가 나오죠. 근데 적분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원래는 이에 px dx 하게 되면 요거 적분하면 이제 원래는 적분한 것을 p tilda를 하겠습니다. p tilde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p tilde x 곱하기 2의 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도 이 항이 생기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때 적분할 때는 이 c를 사용 안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정규형 형태로 어떤 게 이제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x와 y에 대한 함수 형태로 생기는 것 중에 자, 종속 변수 y가 1개 선형으로 표현되는 형태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f 함수를 이제 유일한 해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제 그거는 이 fxy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요거를 어디에 미분합니까? 자, y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px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 미분한 이 결과 px가 연속이 되면 자, 그때는 유일한 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px가 만약에 불연속적인 그런 걸 가지게 된다면 유일한 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수라든지 연속적인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나면 자, 물론 fx하고 px 모두 해당됩니다. 그때는 유일한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유일한 해를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이 해를 구하려면 우리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었죠.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지 해법이 이제 종류별로 이거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으로 나타나고 종속 변수가 y와 y의 1개 미분 도함수 형태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죠. 그래서 전형적인 1개 선형 미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px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x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중간에 px가 마이너스 x분의 4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연속이 돼야 되는데 x가 0일 때는 x가 0이 되면 px, p0는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해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특이점에서 싱귤러 포인트에 대해서 특이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px가 x분의 4가 되면 이제 이걸 인테그랄 벡터 적분인자를 구해보면 적분을 하죠. 그러면 로그 ln 2의 마이너스 4ln이 됩니다. 그래서 2의 또 ln x승 되면 이제 x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인자는 x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x의 마이너스 4승
을 곱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되고, 요거를 이제 적분인자와 y의 곱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간략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오른쪽에는 우리가 부분 적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 적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분인자의 역수를 곱하게 되죠. 자, 그러면 y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x를 양쪽에 나눴습니다. 자, 그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x가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x 이퀄 0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싱귤러 포인트 개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두 개의 유일한 해를 가지지 않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미분 1개 도함수의 어떤 다항식인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불연속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점을 가지고,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분인자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일단은 나누고, 그래서 이제 px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px를 적분을 구하게 되면, 자, 요거 적분은 우리가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9를 미분하면 이제 분모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x 항이 생기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을 적분을 하면 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적분인자가 되겠죠. 적분인자를 양쪽에 곱하면 왼쪽의 항은 요걸 미분하면 이제 한번 앞에 거 미분했을 때는 요 항이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제 요가 같은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0이니까 그냥 0을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식이 상수가 되는, 자,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y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c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때 주의할 게 우리가 요 나눌 때 이퀄 0이 되는 점이 특이점, x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 문제. 자, 여러 개 해 중에 초기 조건이 되면 우리가 해 중에 특이해를 우리가 특수해죠. 특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형적인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앞 오른쪽에 x에 대한 이게 0이면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0이 아니기 때문에 non homogeneous 이퀘이션입니다. 그거는 적분인자를 찾아야지만 풀 수가 있는데, 적분인자는 여기에 있는 걸 적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적분하면 2의 x가 적분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식이 2의 xy 곱하기 y, 오른쪽은 2의 x를 곱해야 됩니다. 자, 더러 이제 양변에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곱하고 그냥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적분을 하면 왼쪽 항에는 이제 초기 조건에서 C 항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부분 적분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에 2에 마이너스 x를 곱하게 되면 자, y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c가 나왔는 이 값을 초기 조건 x가 0일 때 4죠. 그래서 x에 0을 넣고 c 값을 찾게 되면 c는 우리가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를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 이 식은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x에 따라서 이제 쭉 증가하는 이런 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myDIFF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죠. 자, 이거를 딴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dy는 자, x 마이너스 y로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0에서 10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까지 하고 초기 조건은 0에서 4가 되겠죠. 자, 0에서 4까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구해보면,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x가 0초일 때는 4에서 하다가 이제 줄어들다가 이렇게 이제 x 마이너스 y, x에 이제 비례하는 이런 형태의 식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x-1이란 직선이죠. 그래서 이걸 무시한다 그러면 y는 x-1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초기값 2의 x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자, 만약에 초기 조건이 제로일 때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홀드온하고 자, 홀드온을 하고 x가 이제 마이너스 4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x가 0일 때 마이너스 4 있으면 요 초기 조건에서 쭉 올라가면 결국 y는 x-1로 그래프로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항이 입력 x 때문에 나타나는 항입니다. x가 입력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는 성분을 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의 x는 여기에 있는 px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이제 이거보다 이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거의 영향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풀면은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손으로 이제 여러분들 적분 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린 그래프죠.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이 양이 될 때는 이렇게 빨간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C가 0이면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고, C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래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x-1 형태로 우리가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 특성은 이제 앞에서 했듯이 자, 이렇게 살펴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트랜전트 리스텀 있고, 트랜전트 텀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를 구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는 일시적인 응답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가 됐을 때 요 해는 non homogeneous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YP에 해당되는. 그래서 Y는 두 개 YC와 YP가 합쳐진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푸는 게 지금 적분 인자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homogeneous equation, non-homogeneous equation. 자, non-homogeneous equation은 적분 인자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할 때 되면 건전지를 이용해서 저항을 연결하죠. 그 다음에 뭐 코일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위치를 이용하죠. 그래서 5V 전지가 있을 때 저항이고 코일을 있을 때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스위치를 ON 또는 OFF, 자,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신호를 보면 불연속적입니다. 뭐 어느 시간에서는 1이 되고 어느 시간보다 클 때는 뭐 0이 된다.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ON이 됐을 때는 에너지가 쭉 쌓이겠죠. 쌓이다가 OFF 해버리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0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취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오른쪽에 게 이제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으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0하고 1초 사이일 때는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1이고,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0으로 해서 이제 꺼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0의 상태에서 얘가 이제 스위치를 ON 하니까 이제 Y가 이제 차징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오프하면 이제 쑥 빠져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풀어보면, 자, 1일 때는 식이 non-homogeneous equation이 됩니다. 그래서 적분 인자를 이용해야 되죠. 적분 인자 px는 1이니까 구해보면 2x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y를 구해보면 C1이 나옵니다. C1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0일 때 값이니까 C1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간이 0초일 때는 0입니다. 0이 조건을 줬죠. 그럼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이 항이 점점 0으로 가니까 1로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1초가 됐다고 1이 되는 건 아니죠. 1초일 때는 2에 마이너스 1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무한히 지나야지만 이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1로 가까이는 가지만 1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신호를 보이죠. 자, 그 순간에서 이제 1초가 됐을 때 스위치를 뗐습니다. 자, 떼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냐면 0이 돼버리죠. F가. 자, 0이 되면 얘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문제를 푸는 거는 또 마찬가지 적분인자에서 오른쪽 적분 텀이 없어지죠. 0. 그래서 y를 구해보면 상수 C2만 나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1초일 때, 자, 뗄 때는 초기 조건이 0일 때는 0이지만 이때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1초일 때 C2에 2에 1초일 때 초기 조건은 이놈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1-2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걸 풀면 C2가 나오죠. 2를 양변에 곱하면 C2는 2-1이 C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그런 곡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요거를 풀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조건에 따라서 각각 구할 수 있고 C2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 이게 되겠죠. 해제. 자,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y 미분은 마이너스 y 플러스 u인데 u가 x가 1초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 on,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u가 0. 자, 이렇게 이제 if 조건문을 이용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그래서 my dirf를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분 방정식에서는 0에서 짧게 5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건은 0초일 때 0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초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열리면 이제 쭉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해를 가질 수 있고, 요 지점이 뭐냐면 1-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0.635 정도 됩니다. 63.5%. 그래서 이제 요게 1초 만에 이만큼 얼마나 올라가느냐 했는 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하면 시정수가 됩니다. 이 시정수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조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시간을 전체는 10초까지 시뮬레이션 하고, 자, 언제 이거를 스위치를 오프하느냐 시간을 늘려서 5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5초까지 눌렀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자, 1에 가깝게 가죠. 5초만 지나도 거의 1에 가깝게 차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초기 조건에서 쭉 이렇게 익스포넨셜 빠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차징이 됐다가 빠지는 이런 형태의 신호를 다양하게 스위칭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자, 물리적인 의미하고 지금 실제 미분 방정식하고 어떻게 이제 연관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면서 여러분 학습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인테그랄에 의해서 정의된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요와 같은 함수는 이제 적분하기 힘들다 했죠.
자, 2의 x 제곱이라든지 sin x 제곱, 자, 이런 형태는 부정적분이 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적분인자 t의 제곱 형태를 적분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적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ERF라는 함수로 정의가 합니다. 자, 요건 매트랩에 정의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ERF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넣어야 되겠죠. 함수니까. 자, x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에서 0.1 단위로 2까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에서 0.1 단위 2까지 벡터가 생깁니다. 이렇게 쭉 41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냐면 ERF에서 x 이렇게 하면 이제 y 값이 41개 생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함수입니다. 자, 이런 함수는 어디서 봤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시? 자, x가 0일 때 0이고 쭉 증가할수록 이제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쭉 적분하면 이제 결국은 1로 되는 그런 함수를 가집니다. 자, 이게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탄젠트 하이퍼블릭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탄젠트를 한번 볼까요? y1은 탄젠트 하이퍼블릭 x.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홀드온 하면 이 그림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더 씌워줍니다. 그래서 플롯 x의 y1 해주면, 자, 빨간색이 이게 탄젠트 하이퍼블릭 비슷하죠. 자,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를 띠게 되고, 그래서 에러 펑션은 탄젠트 하이퍼블릭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함수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함수 형태입니다.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쓰는 거는 이런 에러 함수고, 자, 에러 펑션에서 이제 전부 모두 이제 무한대까지 모두 하면 x가 이제 무한대가 될 때는 값이 1로 수렴하는 걸 아까 봤습니다. 자, 수렴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두 적분을 하면 이제 0에서 x까지 ERF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해서 값이 적분된 값입니다. 적분된 값이 결국은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을 두 개 나누는데 0에서 x까지를 우리가 에러 펑션의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무한대까지 모두 더한 값은 결국은 1이 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이에 x를 기점에서 그 앞에 있는 게 에러 펑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컴플리먼터리 에러 펑션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부정적분이 하기 어려운 거는 적분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러 펑션은 어떤 미분 방정식 풀면 나오는가? 자, 이걸 풀면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있는 px가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non-homogeneous equation입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곱하죠. 적분인자 찾으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양변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분을 하려니까 이게 이제 적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대로 둡니다. 자, 그리고 이걸 풀면 이제 양변에 c의 x제곱 항이 나오고, 초기 조건에 대해서 0일 때는 이 항이 0이 되겠죠. 그래서 1로 c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해가 적분을 푸는 게 아니라 적분을 있는 대로 식을 쓰고 x제곱 해서 여기에 루트 파이 분의 2가 결국은 에러 펑션 곱하면 에러 펑션이죠. 그래서 루트 파이 곱하기 에러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최종 해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실제로 매트랩을 이용해서 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myDIFF부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주석 처리하고, 쓴 게 있나요? 2x 곱하기 y. 자,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dy는 2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자, 미분 방정식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0에서
마이너스까지 이제 모두 포함된 형태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초기 조건 0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하면 에러가 풀 수 있으니까 1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0일 때 초기 조건 1,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초까지. 자, 이렇게 해를 구해보면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할 수가 있고, 자, 0일 때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해를 우리가 구한다 했을 때는 대략 값이 얼마냐면 초기 값이 마이너스 2 정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생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이 아니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4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너무 커서 다시 2초까지. 자, 2초까지만 하고 나면 뭐 이렇게 굽어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기는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해서 적분 형태를 인테그랄로 그대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이러한 일개 도함수를 가지는 미분 방정식에서, 자, 이와 같은 형태는 변수 분리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보면 x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보면 종속 변수가 y와 y 미분.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지 선형인데 이건 y 제곱이 나왔죠. 종속 변수가. 그래서 비선형 방정식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못 풉니다. 물론 뭐 매트랩은 충분히 풀어주겠죠. 그냥 y 제곱이라 하면 되니까. 자, 요거 비슷한 형태인데, 자, y 제곱입니다. 자, 종속 변수 여기서 보면 근데 독립 변수가 y죠. 그럼 x가 종속 변수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항으로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y 제곱이니까 지금은 선형 방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독립 변수가 y로 표현됐다. 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가 뭔지 독립 변수가 뭔지에 따라서 선형이 될 수도 있고 비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해는 여러분들 적분인자를 구하고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곱해서 요걸 적분해야죠. 요거는 적분으로 표현돼서 풀 수가 있습니다.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풀면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손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은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 있는 px가 원래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fx가 입력이 된다 했습니다. 스위치를 열거나 닫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는 이제 드라이빙 펑션이랍니다. 추진시키는 함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y의 결과값이죠. 해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y에 대해서 함수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으면, 자, 요 미분 방정식을 다시 보면 fx를 입력을 사용해서 결국은 yx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여기에 있는 미분 방정식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게 특징이, 이 미분 방정식이 그걸 표현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질량 m을 가지는 물체가 어떤 힘을 추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를 통해서 m dv dt 플러스 바람이 속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bv는 힘을 가한다. 자, 일개 미분 방정식이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면은 현재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리하고 여러분 공업수학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 대략 30분 남았는데 요 한 개만 배우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저기 수업 시간에 여기 호출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결석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종료할 때 지난 시간에도 종료했는데도 대답 안 해서 이 사람 켜놓고 자리에 비우면 결석입니다.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혹시나 참여하기 어려우면 미리 얘기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1개 미분 방식 질문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 분리가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적분인자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풀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제 완전 미방입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좀 더 미분 방정식을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분리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원래 이제 변수를 분리해 가지고 y는 y대로 x는 x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앞장에서.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자, x, y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 자,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가 되겠죠. dx. 요에 대한 변화 양을 표현한 겁니다. dx고. 그럼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dy가 됩니다. x 곱하기 dy. 그래서 이걸 미분했는 결과가 0이라는 뜻이죠. 자, 그 뜻은 뭐냐면 결국 미분해서 0 되는 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상수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 다시 변수 분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y의 dx. 그래서 y분의 1 dy는 마이너스 x분의 1 dx 해서 이제 요 해를 구해보면 로그 형태가 돼서 x 곱하기 y는 c, 결국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결국 0이 될 때, 미분해서 0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값은 상수 c가 된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 미방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 x와 y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뭐 x고 y고 자, 두 개로 벡터로죠. x, y고. 자, 여기 3차원 형태로 이렇게 해서 x가 바뀔 때하고 이 g 값이 어떤 값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매핑이 돼서 나오죠. 자, 이게 f, x, y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g의 어떤 미소,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기울기, g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자, 벡터가 x 쪽의 변화, 자, 편미분하죠. 그 다음에 델타 x, 그 다음 y에 대한 변화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x, y의 이 함수 자체를 g라고 했을 때 g의 미소 변화는 x축 성분과 y축 성분의 미소 변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는 dx, dy. 그래서 dg가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거의 크기가 x에 f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 자, 여기의 크기가 y에 대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dg의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fxy가 상수가 되는 경우, 상수가 됐다는 얘기는 요 미분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g가 일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편미분을 하더라도 이 변화는 0이 되는 자,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전미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x에 돼 있어도 미분을 하고, 즉 이 함수를 자, 여기에 fxy입니다. x에 대해서도 미분. 그럼 x에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x의 변화. 요거는 0이 되겠죠. d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상수가 되고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2y 3y 제곱 그 다음에 y의 변화 해서 상수가 됐으니까 이퀄 0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전미분입니다. 전미분. 자, 모든 미분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이런 전미분식을 보면 자, x의 변화와 지금 x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변화를 보니까 x에 대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 y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한 크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의 원래 함수 fxy가 있었죠. 자, 이거를 전미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있고 이게 미분해서 0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결국은 c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유도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완전 미분이라고 합니다. 완전 미분. 즉 요거를 전미분해서 나타난 식을 우리는 exact differential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미분이 된 경우는 자, 원래 요 식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x 3승 y 3승 나누기 3을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 이제 완전 미분이 됩니다. 자, 근데 요 결과를 잘 살펴보면 자, 요게 x의 크기죠. 자, 그 다음에 y의 크기입니다. 자, 요거를 앞에 있는 걸 mxy라 하겠습니다. mxy 뒤에 있는 걸 nxy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m은 x의 변화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봅니다. y에서 하면 이제 3x 제곱 y 제곱이 나오죠. 자, 요거는 n은 y에 대한 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똑같이 3x 제곱 y 제곱이다. 요 두 개의 결과가 같죠. 자,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식이 바로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에서부터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fxy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미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분 방정식에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눠서 m과 n을 가지는 형태를 가질 때, 자, m이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두 개가 같을 때, 자, if and only if 이게 만약에 같게 되면 이것은 완전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완전 미분이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이 x에 대한 변화라 했습니다. f에. 그 다음 뒤에 게 y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m은 원래 함수 f의 x 성분의 변화, n은 원래 함수의 y 성분의 변화였죠. 자,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 이것을 이제 각각 앞에서 체크하는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m을 y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죠. 그래서 요거를 y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자,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걸 미분하면 f가 어느 걸 먼저 하나 같죠. 그래서 얘는 x 미분, y 미분 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f를 x, y에 먼저 하고 x에 미분한.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완전 미분이 되는 조건은 요걸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완전 미분을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조건을 확인했으니까 충분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걸로 되는 fx가 존재함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이면 자, 해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완전 미분 방정식이면 즉 요게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은 우리가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쪽이고, 그래서 f를 우리가 찾으려면 요 식을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러면 얘가 y에 대한 변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대신에 y에 대한 어떤 함수가 생기게 됩니다. 상수 c가 아니라 x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y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앞에 거는 x에 적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f를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nxy였죠. 자, 그래서 자, 요 식을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y 미분, 그 다음에 y의 미분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g의 미분을 우리가 구해보면 n 빼기 요 적분텀 이렇게 나왔죠. n g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6번을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해서 그럼 gy가 생기죠. gy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fx가 완벽하게 구해집니다. 자, 여기는 부정적분처럼 gy가 있는데 요거를 적분을 그대로 하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또 m을 적분하는 항이 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g가 있죠. g. 자, 여기는 g 미분입니다. g 미분을 자,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래서 g 미분된 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한 항이니까 결국은 이제 0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x에 대해서 그대로 미분하면 n의 x 미분, 그 다음에 뒤에 xy 미분한 항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이 뭐냐면 이제 적분하고 미분이니까 m입니다. m. 그래서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항이 되고 요거는 n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m을 이용해서 요걸 구한 거고 또 다른 방법은 n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n의 xy였고 요걸 y에 대해서 적분하면 f 또 구할 수 있죠. xy는 적분 n dy 플러스 요거는 대신 뭐가 됩니까? g의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개하면 이 조건을 이용하면 결국 완전 미방이 돼서 해를 구할 수 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예제를 보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가 0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0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미방이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완전 미방이 되겠어. 먼저 앞에 있는 걸 m, 뒤에 있는 걸 n으로 정의를 먼저 합니다. m은 exy, 그 다음에 n은 x제곱. 자, 완전 미방 조건 뭐였습니까?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n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같은지부터 체크합니다. 자, 미분해 보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 n은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 미방이 됐다는 걸 검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앞에 있는 성분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나왔던 항이고 뒤에 있는 게 f를 y에 대해서 미분한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를 찾아도 되고 이걸 적분해서 f를 찾아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게 같이 되는 게 두 개 편비분해서 같은 게 이제 입증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fx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자, x 제곱 y고 뒤에 상수 대신에 y에 대한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요 gy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해서 같아야 되겠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자,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gy 미분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gy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gy 적분하면 마이너스 y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원래 있는 여기에 가지고 가면 fxy는 x제곱 y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원래 미분하기 이전에, 전미분을 하기 이전에 함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전미분을 한 거죠. 이거는 fxy에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얘가 상수 c가 되는,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 해가 되겠습니다. 요게 음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다른 형태로 풀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변수 분리로도 풀립니다.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변수 분리로도 풀리지만 먼저 지금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변수 분리하기도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딱 봐도 x하고 y의 곱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분인자를 우리가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적분인자 있는 거는 non-homogeneous equation인데 이제 그런 형태도 아니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완전 미분 방정식 형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m, 뒤에 거를 n. 그래서 요거를 y에 대해서 변미분, 자 n을 x에 대해서 변미분 해서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다. 그래서 exact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된다.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면 앞에 있는 게 뭐였다고요? x에 대해서 변미분. 그래서 요 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하거나 n을 적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n은 f를 y에 대해서 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f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분을 해보면 자, 요 두 개 중에 여러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코사인 안에 들어가서 좀 복잡하죠. 마찬가지. 자, 그래서 y에 대해서 이걸 적분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각각의 적분식을 얻을 수가 있고 뒤에는 h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서 비교해 봐야 되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 h 미분이란 걸 얻는데 이게 m하고 똑같죠. 그래서 갖다 놓으면 h 미분은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같으니까 0이 됩니다. 결국 hx는 c가 되죠. 그래서 원래 있는 함수에 적분한 것에서 자, 여기에 상수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0이 되는 식이 이 전미분한 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완전 미방이 되는지 살펴보고, 자, 이러한 식도 여러분들 dx 미분식이 이와 같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변수 분리하기 쉽지 않고 외부 입력이 있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보면 y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수의 제곱이니까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y도 나누기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 미방을 이용하면 이런 비선형 미분 방정식도 풀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x의 앞에 부분과 그 다음에 dy 있는 부분을 각각 나눠서 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이 되는 걸 확인했고, 자 n을 y에 대해서 적분해서 이제 요거는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좀 요거는 식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m을 이용한 게 아니라 n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y에 대해서 표현했으니까 x에 대한 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걸 미분을 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분명히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항이 있었을 거다. 자, 그래서 이거에 미분을 구한 겁니다. 구해서 m하고 비교한 다음에 h 미분을 구하고, 자, 이것을 이제 적분하면 코사인 제곱입니다. 이게 코사인 제곱을 하면 2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곱해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h를 여기 구한 값을 그대로 원래 있는 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fxy를 하고 대입한 다음에 equal 이게 c가 되는 거죠.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초기 조건, 자, x가 0일 때 c를 찾으면 c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가 메트럽을 통해서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y 제곱 ff2 써놓은 게 있나요?
적어놓은 게 1-x제곱. 예, 코딩을 여러분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초기 조건 0일 때 2를 하면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인테그레이트 적분인자를 배웠죠. 그럼 왜 적분인자를 쓰면 쉽게 풀렸는가? 자, 그걸 여기서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적분인자를 우리가 곱했습니다. 자, 적분인자를 곱하고 풀면은 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적분인자 곱하기 y와 오른쪽에 항 적분인자 곱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dy, dx 자, 두 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하고 그다음 y의 성분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이 완전 미분식이 되는 겁니다. 뭐냐? 요게 m이 되겠죠. m이고 요게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 그다음에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같은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미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식은 자,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뮤에 대한 함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죠. 요거를 이제 인테그레이터 팩터라 했고, 이걸 곱하고 나면 완전 미방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적분인자였고, 적분인자를 곱한 요 식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요게 m 프라임, 그다음 n 프라임, 새로운 m과 n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게 각각의 미분을 했을 때 같은지 확인해 보면 완전 미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적분인자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뮤를 양쪽에 곱해서 다시 살펴보면 자, 새로운 m 프라임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 프라임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뮤 y가 되죠. 그다음 m, 그다음 뮤를 m y 편미분. 자, 뮤 x에 대해서 편미분, n 뮤의 nx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자, 뮤의 여기 항이 넘어오고, 자, 그다음에 뮤의 y 항이 맞나요? 뮤 y가 됐나? m이 있는 쪽이 요걸 이쪽으로 넘겼죠. 요 두 개 합친 거죠. 요거하고 오른쪽으로 넘겼네요. 자, 그래서 요 항이 생기고, 자, 뮤로 지금 묶어내는 겁니다. 뮤. 자, 뮤로 묶어내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뮤를 구해 보면 자, my 빼기 nx 나누기 n 자, 곱하기 뮤. 자, 이게 결국은 뮤의 x가 됩니다. 자, 뮤가 우리가 x, y 적분인자인데 두 개 다 표현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뮤가 x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하면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 y로 표현된 부분은 0이 되죠.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어주면 요 항이 없어지죠. 뮤 y라는 거. 요 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뮤 x 항은 n 분의 ny 빼기 ny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뮤를 여기에 대해 x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자, 요 함수를 이제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요게 이제 적분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또는 만약에 x에 대한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다르게 뮤의 y에 대한 함수로. 자, 그렇게 하면 요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m으로 나눠지는 형태가 됩니다. nx 빼기 my. 즉 우리가 완전 미방을 할 때는 m은 어떻게 했습니까? m은 y에 대해서 편미분했죠. 그 다음에 n은 x에 대해서 편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기본적으로 m 편미분 빼기 n 나누기 뭘로 나누냐? n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적분을 해주면 자, 적분인자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우리가 앞에서는 찾는 방법은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양변에 곱해서 완전 미방이 되는 방법은 자, 각각의 함수를 우리가 뺍니다. 판별하는 식을 빼고 n으로 나누면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뺍니다. 자, nx에서 ny를 빼고 m으로 나누면 이제 y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자, 한번 보면 자, 앞에 있는 게 m이고 뒤에 게 n이었습니다. 근데 미분을 해보죠. 뭐에 대해서? m은 y에 대해서 분분한 x가 나옵니다. 요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죠. 요건 4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미방이 안 되죠. 그래서 적분인자를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느냐? n, x로 풀려면 n으로 묻니다. 분모 n에 자, 요 y, m을 먼저 씁니다. my, x 빼기 nx 자, 씁니다. 그래서 자,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3x죠, 지금. 자,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요게 뮤의 xy거든요. 근데 요거는 x도 있고 y도 있고 둘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m을 분자로 씁니다. m을 분자 n, 그 다음에 nx를 빼기 뒤에 거 x 합니다. 그러면 x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y에 대한 항으로 나타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적분인자를 활용하면 자, 2에 y분의 3입니다. y 적분하면 3 곱하기 ln y 해서 y의 3승이 됩니다. 자, 여기가 적분인자가 된 거죠. 요거는 OK가 됩니다. 그래서 y 3승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식을 바꿨으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미분을 체킹해 보죠. my와 nx가 같은지 자, 해보면 완전 미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해를 각각 구하면 되죠. 앞에 있던 방식대로 각각 f를 자, m으로 m'이 되겠죠. 이게 m'을 해서 적분을 하죠. 적분하면 m' 플러스 이 적분이 되고 플러스 y에 대한 hy로 두고 hy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다시 찾으면 이와 같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완전 미분 방정식이란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을 만드는 방법 요 체크하면서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를 좀 낼까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홈워크를 내겠습니다. 네. 자,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